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창업가가 인텔을 디스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텔의 펩 겔싱은 재기가 넘치는 인물입니다. 이 14나노, 10나노 칩 양산이 연거푸 제대로 안 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겔싱은 미세공전 양산 마무리와 파운드리 재진출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재진출은 그 아시아권에서 절대 다수의 칩이 양산되는 데 따른 서구권 불안감을 불쏘시개로 삼아서 자신을 서구권 칩 제작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해서 수조 원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묘수였습니다. 겔싱어는 치고 빠진 데 능한 CEO입니다. 싸움꾼 기질도 다분한데요. 이 가령 겔싱어는 이 소비자 CPU 시장에서는 엘드레이크, 서버 CPU 시장에서는 그 사파이어 래피지가 인텔의 전성기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AMD의 리사수를 상대로 AMD가 리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호기롭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파이어 래피지 CPU는 1년 넘게 양산에 밀린 끝에 올 상반기에나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쟁사인 AMD의 싸움을 걸면서도 한편으론 그 AMD가 인텔 파운드리에서 칩을 만들기를 구애하고 있는 게 바로 겔싱어이기도 합니다. 이 겔싱어는 수시로 미국이 제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나라 기업끼리 기술 연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미국 팹리스라면 자국의 파운드리를 써야 한다는 논리죠. 자국 기업 밀어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칩이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차원에서라도 미국은 자국 파운드리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텔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선택된 측면을 겔싱어는 교묘히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게 된 데는 단지 비즈니스 차원만 고려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 겔싱어는 인텔의 미국 그 오하이오 펩 옆에 AMD의 로고를 붙이겠다고 하면서 AMD에 제안했음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겔싱어는 경쟁사인 AMD, 엔비디아 로고를 인텔 펩에 배치하면 나도 감격할 것이라면서 인텔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TSMC의 칩을 맡기지 말고 인텔에 맡기라는 얘기죠. GPU 경쟁자인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AI 칩 부분에서 추격을 불허할 만큼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자 얼굴색을 바꿔서 엔비디아를 띄우고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게 겔싱어입니다. 이 겔싱어는 최근 그 AI 시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AI 시장의 리더라는 점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더 눈에 띈 점은 이 겔싱어가 인텔의 패키징 기술만 따로 팔겠다고 선언한 점입니다. 이 삼성이 엔비디아에 그 패키징 기술만 제공하겠다고 한 것처럼 인텔도 TSMC가 만든 칩, 즉 TSMC가 만든 칩이 새겨진 웨이퍼를 받아서 인텔만의 패키징으로 완성하겠다는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는 뜻입니다. 이 TSMC의 패키징 용량이 부족해서 엔비디아가 어려움을 겪자 겔싱어가 엔비디아에 추파를 던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우 같은 겔싱어는 TSMC와 삼성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텔은 CPU와 GPU 상당수를 현재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TSMC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최신 칩을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TSMC가 열을 받을 만한 멘트를 미국 정치인과 의회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겔싱어입니다. 사실 그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TSMC 창업자 모리스 창, 장중모의 인텔 평가 때문인데요. 최근 장중모는 인텔을 TSMC를 위협할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TSMC의 사내 체육 행사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장중모는 인텔이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리더십, 수율 및 그 경쟁 가격과 같은 파운드리의 다양한 측면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TSMC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는 한마디로 TSMC의 그늘에 남아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지만 인텔이 공언하고 있는 2024년 2나노, 2025년 1.8나노 로드맵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중모가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겔싱어를
말만 앞세우는 사람으로 봐서도 곤란한데요. 이 갤시거는 수시로 인텔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는 솔직한 면모도 있습니다. 그는 사파이어 래피드 때문에 인텔이 다시 정상에 설 것이라고 했지만 한편으로 그 올해인 2023년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계속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핵심 역량인 로직 칩에 집중하겠다는 말도 갤시거는 했는데요. 또 인텔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연도로는 2025년을 지목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년인 2024년까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025년 기술 리더십을 되찾아올 때가 돼서야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사뭇 상반되는 톤의 얘기를 언론에 갤시거가 전함으로써 인텔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시사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챔피언이 아니라 이제는 도전자의 입장에 서서 한 발 한 발 정신 차리고 올라가야 과거의 연관을 제어할 수 있고 자칫 헛발을 내딛게 되면 곧바로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음을 인텔 갤시거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장중모는 이번 행사에서 인텔에 대해서는 혹평했지만 이 삼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항구했는데요. 대만 매체 어떤 곳도 장중모가 삼성에 대해 가타부타 했다는 보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장중모는 2년 전만 해도 TSMC의 경쟁자로 삼성을 뽑았었습니다. 당시 그는 삼성만이 그 TSMC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평가했었는데요. 당시 장중모는 미국의 강점으로 사람이 아닌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엔지니어 그리고 생산 라인 인력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제조 라인 인력을 동원하는 능력 등이 TSMC와 마찬가지로 삼성도 월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칩 관련 연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인재와 업에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기업의 노동 문화 등에서 이제 배가 부른 미국은 삼성 TSMC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었습니다. 이 장중모는 여전히 삼성을 경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지금 파운드리 시장을 보면 3나노 수요가 부진합니다. AP 업체 애플 정도가 메이저 팹리스 중에서 3나노 칩을 내놓은 상태죠. 삼성 같은 경우는 3나노부터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꾼 반면에 TSMC는 핀펫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쓰는 것이죠.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3나노 그리고 2나노가 파운드리 경쟁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최근에는 TSMC의 2나노가 당초 2025년 양산에서 2026년으로 1년 더 밀릴 수 있다는 보도가 대만 IT 매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TSMC가 부진한 수요, 팹리스의 3나노에 대한 부진한 수요를 감안해서 대만에서 2나노 공정 팹 건설도 늦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TSMC가 새 공정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해서 이 파운드리 경쟁을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중모의 발언을 통해서 파운드리 삼국지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